안녕하십니까. 6월 1일 월요일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중고생은 대치동, 4050은 양재동으로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귀농을 준비하는 40, 50대 사이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시 양재동에 귀농 또 귀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종합센터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귀농, 귀촌에 대한 이야기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전날 수도권 뉴스, 서울 개인 택시 면허를 온라인으로 직거래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서울시는 오늘부터 개인 택시 면허의 시세를 확인하고 면허를 직거래할 수 있는 개인 택시 온라인 소통 광장을 네이버에 개설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개설된 개인 택시 온라인 소통 광장은 누구나 가입을 신청하면 관리자 승인을 받아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오프닝 곡 패트리지 패밀리의 I Think I Love You 들으면서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소식이 궁금할 땐 2,500만 수도권 사람들을 위한 오늘의 이슈 투데이 이슈 점검. 지난 1년 동안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농촌으로 향한 귀농, 귀촌 인구가 4만 5천여 가구에 달한다고 합니다. 통계를 낸 이후 사상 최대치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최근 사회 현상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귀농, 귀촌 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귀농, 귀촌 종합센터의 김덕만 센터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1년 동안 농촌으로 돌아간 인구 4만 5천여 가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귀촌 인구 크게 늘고 있는 배경은 뭘까요? 네, 아무래도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 속속 은퇴하면서 탈부시화 현상이 좀 주된 이유로 볼 수 있고요. 네. 네, 그 베이비 부모는 아시다시피 이제 55년생 정도에서 64년생 정도, 이 나이대가 지금 50대입니다. 네. 네, 이분들의 은퇴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그 좀 더 목가적인 전원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이동하는 인구가 좀 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덧붙인다면 멀리서도 이제 교통 또는 IT 기술 발달로 비용이 덜 드는 농촌을 그 정주 공간 대안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사람들도 이주를 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특히 그 이제 2010년 이후로는 5년 정도인데요. 한 10배 정도 늘어난 거죠. 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 연령대별로 또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네, 연령대별로는 아무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50대가 약 한 50%, 한 절반 차지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60대, 40대 이런 순이고요. 30대도 최근 들어서는 이제 조금 늘고 있습니다. 30, 40대 또는 20대는 부친이 농사짓던 그런 승계농이라고 하죠. 예. 그런 그 젊은이들이 아버지 또는 집안에서 농사짓던 걸 이어받는 그런 세대도 좀 늘고 있습니다. 예. 귀농 또 귀촌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를 씁니다만 귀농하고 귀촌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귀농은 제1의 목적으로 영농, 즉 농사를 지으려 그 자신이 주된 거주지를 도시에서 농촌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요. 예. 귀촌은 뭐 그와 관계없이 농촌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법적으로는 이제 동단위에서 읍면 단위로 이주하는 것을 그 귀농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그 이주할 때 혜택을 받기 때문이죠. 그 농사는 그 귀촌은 농사와 이제 무관하게 주된 거주지를 도시에서 농촌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오늘은 귀농 귀촌 종합센터 김덕만 센터장과 함께 귀농 또 귀촌 붐에 대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귀농 귀촌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유료 문자 샵 0945로 의견 보내주시면은 제가 대신해서 여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만 해도 귀농 귀촌 하면은 퇴직한 후에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퇴직하기 전부터 준비하는 추세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낭패를 겪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종 그 귀농 혜택도 알아보고 또 자신이 갈 곳에 대한 터 마련이라든가 또 주택 마련, 나아가서는 영농 준비 이런 걸 위해서 현지 체험도 필요하고요. 이런저런 준비를 위해서 적어도 한 4, 5년 전부터 준비를 하는 그런 분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제 3년 이상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준비 기간이 한 3년 정도로 보면 될까요? 네, 저희들 이제 뭐 아주 농사와 전혀 관계없이 성장하신 분들은 5년 정도를 말씀드리고요. 어려서 이제 대체적으로 다 농촌이 고향일 텐데 이분들한테는 적어도 3년 정도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농촌에 이제 가서 이주를 하기 전에도 그 시군마다 저 여러 가지 그 귀농 귀촌인들을 위한 준비를 해놓은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씩 이렇게 또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 귀농 귀촌을 위해서 준비 자금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이건 뭐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일 텐데요. 아무래도 한 3년은 무소득, 즉 소득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에 보통 3억 정도 이런저런 앙케이트를 보면은 3억 정도는 가지고 출발해야 되지 않나 이런 통계가 좀 나오는 게 있고요. 준비를 잘하고 좀 더 여유롭게 살려면은 이보다 더 많이 들겠죠. 그렇겠죠. 그 귀농귀촌 종합센터 지금 센터장으로 계신데 귀농귀촌 종합센터가 그 귀농을 꿈꾸시는 분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네,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귀농귀촌 종합센터는 작년 7월에 서울 양재동에다 자리를 잡았고요. 올해부터 귀농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고 또 귀농 상담, 홍보 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각각에 좀 말씀드리면 상담은 귀농귀촌 지원 정책이라든가 상업자금 지원 또는 농지 구입 또는 주택 등 이런 종합 상담을 해드리고 또 컨설팅도 해드리고 있고요. 교육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야간으로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는 아무래도 인터넷 시대에 맞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 제공을 해드리고 또 각종 홍보 자료들을 만들어서 비치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귀농 상담 또 교육 강좌 이런 게 다 무료인가요? 네, 전체 무료고요. 그 기본적으로 완전 무료로 하면 또 이 허수가 좀 생기고 해서 간식 정도 오셔서 교육 받으실 때 음료 정도 한 3만 원 정도 이렇게 받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무료죠. 자신이 드실 음료값 정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한 3만 원 정도의 비용. 네네. 그 귀농을 하고 싶은데 그 어떤 지역으로 가서 어떤 작물을 재배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구체적인 부분도 조언을 해줍니까? 네, 그 작목 선정이 이제 매우 어렵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 작목 선택에 대한 그런 교육도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귀농 초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지원 정책이나 유통 판매 또는 동일 작물을 재배하는 작목반 참여 등에 대해서도 그 잘 형성되어 있는 곳에 이렇게 선도 농가의 경험도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요. 이러저러한 그 작물 재배에 대해서 농업진흥청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각 시군 도단위 농업기술원에도 작물 재배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상담을 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뜨고 있는 작물 어떤 게 있나요? 네, 뭐 아무래도 건강과 관련된 게 많습니다. 특용 작물, 즉 블루베리라든가 버섯류라든가 이런 게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요. 또 실제 재배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과수 이제 과일 종류가 좀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원예를 좀 하시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특용 작물 또는 약용 작물 근데 관심들도 많으시고 또 각 시군의 지자체에서도 권장을 해드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말씀하신 도중에 우리 청취자분께서 문자를 주셨어요. 7824번님. 저는 몇 해 전에 완전 귀농은 아니고 반귀농을 선택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주말 농장 형식이었는데요. 근교 주말 귀농 성공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주셨네요. 네, 근교면 이제 보통 1시간 거리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예. 경기, 강원, 충북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도시에서 4일, 농촌에서 3일 정도 이렇게 도농을 같이 생활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은퇴자들 어느 정도 약간의 연금을 좀 받으신 분들은 자신 있는 작물을 선택하셔서 초기에는 조금씩 하시다가 예. 어느 정도 시장 상황이나 작황 등을 기술이 좀 늘어나면 시장 상황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실 때부터 좀 늘려가는 것을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9220번님. 농업 경험이 전무한데 귀농에 관심이 많습니다. 초보자가 쉽게 시도할 수 있는 작물 좀 알려주세요. 선인장처럼 키우기 쉬운 작물. 이렇게 하시네요. 네. 전혀 이제 농사를 하시지 않은 분은요. 저희들이 작물 선택 이전에 귀농 귀촌 교육을 받도록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주변의 권고나 또는 일부 몰지가는 부동산의 어떤 꿰매 빠져서 예. 땅을 잘못 사실 수도 있고요. 또 작물을 또 이 농산물 씨앗 판매라든가 이런데 잘못 귀농량에 들은 거 가지고 잘못 선택하셨다가 낭패를 겪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들은 적어도 이제 100시간을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귀농 귀촌 각종 교육 프로그램에서 100시간 정도 받으시고 또 시군에서도 각종 프로그램에 안내를 받으시고 또 교육도 받으셔서 예. 이렇게 하셔야 실패를 줄일 수 있고 안정적인 영농 생활을 하실 수 있다고 저희들은 설명해 드립니다. 예. 좀 더 긴 얘기 나누고 싶습니다만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끝으로 귀농 또 귀촌을 꿈꾸고 있는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좀 조언을 해 주시죠. 네네. 귀농은 사회적 이민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 없이 쉽게 생각하셨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과도한 투자로 금전적인 손실을 입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귀농을 하기 전에 농촌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좀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요. 예. 또 어떠한 목적으로 귀농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 방법도 잘 달리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간에 과거에 자신의 지위를 모두 내려놓고 지역민과 같이 호흡하고 네. 동화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늘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귀농 귀촌 궁금하신 분 어디로 연락하면 될까요? 네, 서울의 양재동에 예. 4번 출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예. 여기에 오셔서 전화번호는 멀리 계신 분은 전화는 1899-9097입니다. 1899-9097. 네, 이로 전화하시면 안내를 해드리고요. 예. 마침 6월 5일, 즉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예. 서울 지하철 하겨울역에 있는 서울 무역전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우리나라에서는 1년 중 가장 큰 예.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공공 부문에서 귀농귀촌 박람회를 엽니다. 예. 여기에 알겠습니다. 오시면은 전국의 기초지자체 한 50여 곳과 중앙정부의 귀농귀촌 정책도 들으실 수 있고 또 상담도 하시고 각종 자료들을 받으실 수 있고 또 세미나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셔서 귀농에 대한 좀 안목을 넓힐 알겠습니다. 그런 장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귀농귀촌종합센터 김덕만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석현 앵커가 드리는 힘. 힘내라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 사는 김진만입니다. 4살 도준이와 1달 된 도연이의 엄마이자 저의 와이프인 저의 보물 1호 김혜진에게 힘을 주고 싶습니다. 도연이 출산 후 산후조리 하느랴 불쩍 말썽꾸러기가 된 도준이 돌보느라 고생하는데요. 제가 운영하는 공장 일이 바빠서 집에 신경을 많이 못 쓰는데 혜진아, 오빠가 더 많이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할게. 표현은 잘 안 하지만 이 세상 보물 1호인 바로 너 가장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우리 열심히 살며 셋째, 넷째까지 파이팅 해보자.
그리고 오빠가 생각해도 5개는 아닌 것 같아. 힘들어도 우리 화이팅! 사랑해! 보고 또 보고 싶다. 신청곡 틀어줄 수 있으신가요? 결혼 축하였던 너네임의 사랑은 틀어주세요.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화이팅! 힘내라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의 힘내라 사연을 기다립니다. 지금 샵 0945번 50원이 부과되는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힘이 필요한 분들에게 여러분의 사연과 힘내라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샵 0945번 누구누구에게 어떤 힘이 필요하다고 보내주세요. 네, 힘내라 대한민국. 오늘은 김진만 씨가 힘내라 사연 아내분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아내분께는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앤디 워홀의 라이브 전 티켓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은 어머니와 딸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최고의 힐링극 김수로 프로젝트 11탄 배우 박혜숙, 조양자 등이 출연하는 연극 친정엄마 티켓, 오는 6일부터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리는 20세기 현대미술의 아이콘 팝아트의 대표 작가죠. 앤디 워홀 라이브 전 티켓, 또 불수원에서 차량관리용품 3종 세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옵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그리고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드립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사연 참여하실 분 지금 바로 50원이 부과되는 샵 0945번 짧은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진만 씨가 신청한 노래 결혼식 축가였다고 하죠. 더 네임의 사랑은. 델몬트가 새로 나왔어요. 싱싱한 과일로 꽉꽉 채우면 짠! 이게 바로 자연 맞춤 그린 주스. 과일 그대로 맛을 낸 건강한 델몬트 자연 맞춤 그린 주스. 우리 그린할까요? 희망은 빛나는 미래죠. 희망은 내일의 성공. 희망은 활기찬 노후지. 희망은 저 기은샘과 함께 희망을 노래해요. 희망을 키우는 평생은행 IBK 기업은행. 네, 힘내라 대한민국 청취자분들과 함께 만드는 코너죠. 힘을 북돋아주고 싶은 가족 또는 친구 누구나 좋습니다.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누구에게 왜 힘을 주고 싶은지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방송 참여 기회와 함께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라이리 엄마 SS의 슈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무대에 못지않게 일상이 가득한 인생의 무대에서도 열정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열정과 진심으로 채운 음악,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94.5MHz YTN 라디오는 가장 감동적인 삶의 무대입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안녕하세요. 수도권 메신저입니다. 네, 시각 들어온 수도권 소식, 수도권 메신저 정병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요즘 1,000원 한 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많지 않은데요. 세종문화회관에서 1,000원의 행복을 준비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서울시 무용단의 대표 작품 중에 명장면만을 모아서 입장료 1,000원으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6월 공연으로 만든 건데요. 백조의 호수와 2014 둘의 춤추는 허수아비, 신시 태양의 축제 등 갈라 콘서트 형식의 공연이라고 합니다. 우리 동네 보육반장을 아시나요? 서울시가 지난 2013년부터 운영한 육아정보 안내 시스템인데요.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보육반장은 132명에 달하고 있는데요. 올 한 해에만 150여 개의 영유아 부모 자조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부모 자조 모임은 급할 때 아이를 잠시 맡길 수 있는 육아 품앗이,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책 읽어주기,
육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문화 나들이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 사이트에서 지난달 11일에서 25일 회원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니까요. 경기도민의 29.4%가 주택을 구입할 때 교통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학교, 관공서 등 편의시설 근거리 위치가 2위를 차지했네요. 인천도시공사가 행정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가 경영 관련 정보 공개를 거부한 인천도시공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인천보건연대는 소장에서 인천도시공사는 재정건전화 용역 결과 보고서가 경영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해마다 인천시의회의 주요 업무 보고서를 통해 경영 정보를 제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도권 메신저 정병진이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짚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수도권 행정탐방 매주 월요일은 경기도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점점 더워지는 날씨와 관련해서 식중독 예방법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경기도 위생관리팀 김장수 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장수 팀장입니다. 예, 경기도 위생관리팀 아무래도 식중독 예방 업무가 가장 중요한 업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희 여름철 식중독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 식중독 예방 및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하여 도, 시군, 보건환경연구원, 교육청 등 63개 반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연중 식중독 비상근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경기도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최근 5년간 식중독 발생 빈도를 분석, 조사하여 시기적으로 한 발 앞서 대량으로 음식물을 조리하는 집단급식소, 위생시설이 취약한 소규모 음식점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합동점검과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최근 자료를 보면은 이 식중독 환자가 한여름보다 6월 달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뭐 자료에 따른 건가요? 네, 저희가 최근 5년간 발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6월에 식중독 환자가 평균 47건에 1,701명으로 제일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3월 평균 1,303건보다 400여 명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월은 야유회,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 등으로 야외 활동이 가장 많고 하절기에 접어들면서 낮 기온은 높지만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낮아 오랜 시간 동안 음식물을 방치하여 음식물 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급식시설 및 음식점에서 식품 취급자가 개인위생 소홀과 식재료 사용 및 취급에 대한 노력이 다소 미흡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대책 마련하고 계십니까? 네, 금년 2월부터 3월까지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2개월간 경기도 지버스 1000여 대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였고 5월부터는 김밥, 도시락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도내 2,300여 개의 김밥, 도시락을 조리 판매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보관 및 주의사항 스티커를 제작하여 영업주가 직접 부착 후 판매하도록 약 300만 장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6월부터 7월까지는 시군별로 50명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17,000여 개소의 급식관리자 및 조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식중독 발생 주요 원인과 대책, 식재료 보관, 조리 등 단계별 위생관리
식품 취급자 개인 위생 등 사례를 중심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50명 미만의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은 관리자 또는 조리 종사자가 자율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1일 위생점검 현황판을 2만 장 제작 배포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개인 위생관리 요령은 조리 전 화장실 사용 후 귀가 후에는 반드시 비누나 세정제를 이용하여 손 씻기를 생활화해야 하며 청결한 손으로 음식물을 조리하고 어패류는 중심부 온도가 85도에서 1분 이상 되도록 충분히 가열해야 하며 지하수는 끓여 마셔야 합니다. 화장실, 변기, 문 손잡이 등은 락스 또는 가정용 염소 소독제를 40배 희석하여 소독하여야 합니다. 학교 등 집단급식소, 음식점의 조리실 내 위생관리 요령은 조리기구는 열탕 또는 염소 소독으로 철저한 소독을 하여야 하며 조리대와 개수대는 200배 희석한 염소 소독제로 소독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배탈,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식품 조리에 참여를 즉시 중단하고 증상이 회복되더라도 최소 2주간은 조리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수질 검사로 지하수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주변 정화조나 하수관 등의 균열을 살펴 이상시 교체하여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위생관리팀의 김장수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90초에 담는 수도권의 따뜻한 이야기. 90초 수도권 풍경. 90초 수도권 풍경 리포터 이혜미입니다. 저는 지금 DMC 행복 나눔 장터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마거든요, 마. 감자 아닙니다. 자, 가서 시식들 한번 해보고 가세요. 12,000원. 네, 감사합니다. 뭘로 무슨 색깔로 해줄까? 꽃반지? 핑크색이요. 핑크색으로 해줄까요? 이쁜 거. 갓꽃이 빨리 시들지도 않고 너무 이뻐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산업진흥원 DMC 활성화팀장 김영석입니다. DMC에 이제 조금 많은 사람들이 오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들이 시작을 했고요. 여기에는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 장터는 6월 20일 날 저희 DMC에서 개최가 되니까 많은 우리 시민들이 좀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벼룩시장 한다고 해서 놀러 왔어요. 지금 애기용품이랑 엄마 옷이랑 이벤트 하는 것도 보고요. 그랬어요. 재밌어요. 구경할 것도 많고. 요즘에는 이런 거 잘 못 봤었는데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좋고 이런 거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 나누는 거에 대해서 의식이 트일 수 있어서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이들 무료 꽃반지 체험해서 손에 예쁘게 꽃 달았습니다. 삭막할 것만 같은 이 방송센터에 협동조합이나 이런 좋은 자리들이 마련돼서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요. 아주 귀한 행사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DMC 행복 나눔 장터 현장에서 이혜미였습니다. 네, 오늘은 이혜미 리포터 서울 상암동 DMC 단지 내에서 열린 행복 나눔 장터 현장에 다녀왔네요. 오는 20일 토요일에도 또 열린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1부에 나간 힘내라 대한민국 청취자분들과 함께하는 코너인데요. 사연 계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0278번님, 같은 동네 같은 직장에서 같은 워킹맘으로 위로와 힘이 돼줬던 대은맘 오늘 생일이네요. 이 시간으로 이사 간 후로 통 만나기 어려웠는데 생일 축하하고 좋은 날 되세요. 보고 싶네요. 보내주셨습니다. 9177번님, 가정 문제로 요즘 고민이 많은 동생이 있는데 위로와 응원을 주고 싶어서 사연 드립니다. 한철아, 지나고 보면 큰일인 듯 싶었던 것도 별거 아닐 때가 있더라. 일단 견뎌보자. 술 한잔 살게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훈훈한 사연 보내주고 계신데요. 주변에 있는 소중한 분께 힘을 주고 싶은 분들
고마운 사연 등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번으로 누구에게 왜 힘을 주고 싶은지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갑니다. 이글스의 데킬라 선라이즈.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마감 직전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맛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매주 월요일 인천시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경수 기자. 네, 김경수입니다. 네, 오늘 인천 신항이 부분 개장한다고요? 네, 오늘자로 인천 신항이 부분 개장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난 2007년 첫 삽을 뜬 지 8년 만인데요. 인천 신항은 송도 국제도시 서남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업 1-1단계인 총 부두 길이 1.6km 중에 B터미널 3개 선석이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A터미널의 나머지 3개 선석은 내년 상반기에 문을 열고요. 1-2단계로 오는 2020년까지는 컨부두 6개 선석이 추가로 건설됩니다. 네, 규모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네, 인천신항은 8,000 TEU급 선박까지 수용 가능한 컨테이너